자, 앞에 화면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보실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명령어 modify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하면 이 1번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먼저 하고요. 없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있으면 수정할 제목을 입력받을 수 있게 여기 부분이 입력받는 부분이고 이만큼은 그냥 출력되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력 두 가지 받아서 여기까지 엔터 치면 1번 게시물 수정했습니다 라고 뜨면서 실제로 디테일로 확인했을 때 내용이 제목과 내용이 잘 변경되게끔. 자, 이 기능 만드는 시간을 조금 들여볼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하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명령어 입력 새로 받아야 되니까 else if 하나 당연히 필요하겠죠?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디테일을 modify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과정은 여기까지 또 그대로 둘 겁니다. 그대로 써야 돼요, 우리는. 얘만 바꿔줄 거예요. 자, 그대로 쓴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있을 때, 애초에 지금 코드가 여기로 넘어온다라면 컨티뉴를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일 거니까 게시물이 있을 때 찾은 경우가 맞겠죠? 여기다가 바로 입력받는 거 2개 넣어줄 거고 수정하는 거 할 거고 메시지 보여주는 거 할 거예요. 그럼 이 기능은 끝나요. 자, 일단 입력받는 부분은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에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얘를 가져옵니다. 붙여넣기 해줘요. 그리고 여기 보여줘야 될 메시지가 좀 달랐으니까 얘만 좀 수정을 해주고요. 입력받은 값을 타이틀과 바디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그대로 갈 거예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입력받는 행위까지 하는 건데 입력을 다 받았다면 진짜로 값을 바꿔주는 행위 그리고 출력하는 행위 필요하겠죠? 출력하는 행위는 여기서 그냥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삭제가 아니라 수정으로 메시지만 바꿔주도록 하고 이제 이거 출력하기 전에 실제로 제목과 내용을 바꿔 끼워주면 돼요. 자, 일단 입력받은 데이터는 타이틀과 바디에 들어있겠죠?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여기다 저장하겠다라고 해놓은 거니까. 자, 이 시점에서 자, 현재 내가 입력한 글 번호, 명령어에 붙어있던 글 번호랑 일치하는 애를 찾아서 우리가 백업을 시켜놨죠. 누가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우리 코드에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article modify 1 했을 때 1번 게시글이 진짜 있으면 그 1번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누가 알아요? found article이 알겠죠? 자, 얘가 원래 정보를 알아요. 그렇다는 건 불러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불러냈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쓰면 값으로서 쓰는 건데 여기에 이퀄 마크 하나만 붙이면 이게 이제 제 할당이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받은 거 어디 있어요? 타이틀과 바디에 있겠네요. 넣어주면 제 할당 된 거 아닌가요? 바디도 마찬가지. 이러면 수정 기능 끝났죠.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을 먼저 써주고 자, 게시글 2개 썼어요. 2개 잘 들어있죠?
자, 여기서 글 모디파이 3번 하겠대요. 이런 건 없어요. 그쵸? 모디파이 2번 하겠대요. 입력 받겠네요. 입력을 합니다. 수정했대요. 진짜로 수정됐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잘 수정됐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를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객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우리가 게시물을 쓴다라는 행위를 하면 이게 이제 아티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티클스가 원래는 비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근데 제가 편의를 위해 그냥 먼저 그려놓은 거고,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게시물 하나를 작성을 했죠. 여기에는 뭐 번호, 글 번호는 알아서 증가될 거고, 날짜도 알아서 들어올 거고, 제목은 내가 원하는 거, 내용도 내가 원하는 거 입력하죠. 이렇게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얘가 이제 아티클 객체. 그쵸? 근데 객체는 리모컨이라고 하는 걸 하나씩 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티클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우리는 코드에서 여기서 얘를 만들자마자 아티클스에 추가해주고 있죠? 자,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티클스에 방이 하나 생겨나면서 이 방에다가 이 리모컨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얘는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자, 이 작업입니다. 게시물 하나 더 써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하나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쓴 글은 1번 게시물일 거고, 여기는 2번 게시물이겠죠. 저장되어 있는 방은 0번 방일 거고, 1번 방일 거고, 이런 식으로. 자, 두 개만 가지고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article modify 2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명령어를 이렇게 칩니다. 이거 왜 안 바뀌어? 그냥 놓쳐. 이렇게 명령어를 쳤어요. 그러면 articles 순회하는 과정에서 너 일로 와봐. 네가 가지고 있는 글 번호가 내가 지금 요구한 2번이랑 같아? 아니네. 너 가. 너 일로 와봐. 같아? 같네. 지금 이 작업한 거죠. 순회하는 과정이. 이거 하고 나서 우리가 얘가 갖고 있는 이 리모컨을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리모컨을 백업 시킨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 리모컨은 결국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이에요? 이 객체죠. 결국 이 객체를 컨트롤하기 위해 존재하는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체 자체가 변수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객체가 애초에 변수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객체가 변수에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리모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쵸? 자, 지금 파운드 아티클은 그럼 이 리모컨 들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파운드 아티클이 널이냐, 널이 아니면은 뭐 그 안에 있는 아이디 가져와봐, 날짜 가져와봐, 타이틀 바디 가져와. 그래서 값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 지금까지 써봤잖아요. 그쵸? 그럼 모디파이에서도, 여기서도 얘를 불렀어요. 얘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리고 타이틀, 얘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타이틀이라는 공간을 불러왔죠. 불러와서 우리가 입력받은 타이틀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준 거죠. 그럼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이 변한 거잖아요. 진짜로 게시물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로 까봐도 변한 값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만약에 객체가 진짜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객체의 값을 변경한 거니까 지금 이 수정 기능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애초에 객체가 변수에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전달받은 백업해놓은 리모컨은 결국 처음에 만들어졌던 아티클 객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진짜로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상황. 자, 수정 기능은 정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사실 디테일 하고 나서부터는 딜리트와 모디파이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정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얘도 하나 올려드리죠. 자,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테스트 데이터냐면,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면 게시물이 들어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티클 라이트부터 꼭 해야만 뭐 수정하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 이런 걸 다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리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게시물이 없으니까. 그쵸?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거다. 근데 이 테스트 데이터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게시물이 한 3개 정도 들어있게끔 어디에? 아티클스에 이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임의로 테스트로 만들어낸 데이터 3개를 아티클스가 갖고 있게끔 할 거예요. 그걸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메서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 메서드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메서드를 호출해 줘야겠죠? 얘는 밑에다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저 메서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요거를 좀 해볼 겁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을 거고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메서드 이름은 그냥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이 해볼 겁니다. 시간을 너무 조금 드린 것 같긴 한데 끝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일단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메서드를 호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메서드 호출, 저는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메서드를 호출한다 라고 하면 그냥 이 정도 시점이 되겠죠? while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딘가에서 한번 호출해주면 될 거예요. 저는 이름을 make test data 정도로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런 메서드 없으니까 당연히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밑에다가 이제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주는데 얘가 스태틱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메인 메서드 자체가 스태틱 메서드라서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는 스태틱 변수 혹은 스태틱 메서드들만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테스트 데이터가 그냥 게시물이 3개가 아티클스에 들어있어야 된대요. 아티클스에 데이터 넣는 방법 우리가 라이트에서 하고 있죠. 아티클 라이트에 보면 게시물 객체 만들어내서 이거를 아티클스에 애드하고 있네요. 이 방식이 라이트에 쓰였으니까 이 방식이고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는 다른 방식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방식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티클스에 add예요. 근데 이거 하려고 보니까 아티클스가 없죠. 아티클스 어디서 만든 변수? 메인 메서드 안에서 만든 변수. 근데 지금 메인 메서드의 바깥에 있는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쓰려고 하니까 못 쓰죠. 지역 변수니까. 그럼 얘도 쓸 수 있게 하려면 이젠 진짜 전역 변수를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뺄 겁니다. 메인 메서드의 바깥으로 빼버릴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이 변수가 그냥은 못 써요. 왜?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변수랑 스태틱 메서드여야만 참조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에 스태틱을 붙입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를 바로 이렇게 초기화하는 과정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생성자를 통해서 할 건데
스태틱 변수는 일반 생성자 가지고 초기화 못하죠. 얘는 스태틱 블럭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태틱 블럭 사용해서 초기화까지 진행해주고, 자, 그럼 이제 아티클스라는 애를 여기저기서 다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애들을 할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아티클 객체. 자, 근데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그냥 아티클 객체 찍어내면 돼요. 이 아티클. 자, 근데 얘는 기본 생성자로 만들면 안 되겠죠? 1번 글, 날짜, 제목, 내용 이런 거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했던 걸 생성자에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때 인자로 넣어주고 있었던 상황. 자, 1번 글, 그 다음에 util에 있는 get date, 날짜 알아서 가져와 줄 거고, 여기에는 뭐 제목 같은 거 넣어 줄 거고, 그 다음에는 내용 같은 거 넣어 줄 거고, 이 작업을 똑같이 3번 반복하면 알아서 객체를 만들어서 아티클스에 추가를 시켜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거 출력 한번, 테스트용 게시물 객체,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준다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프로그램 시작했다. 출력 나왔네요. 일단 출력이 잘 나왔다는 얘기는 이 과정도 문제없이 진행을 했다는 얘기고, 아티클 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본다면 잘 들어있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아직 문제가 좀 있어요. 아티클 라이트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다시 1번 글을 써요. 그럼 아티클 리스트를 보면 당연히 1번 글이 중첩되겠죠. 이러면 우리가 이제 1번 글 수정할래 라고 하면 얘를 보여줄 거예요, 얘를 보여줄 거예요. 곤란하죠? 그래서 이 번호는 절대로 겹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좀 컨트롤 해주러 올라갈 건데, 저 번호는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 변수가 처음에 0인데 라이트 할 때마다 1씩 증가하면서 끼워지니까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근데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1, 2, 3이라는 값을 그냥 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얘를 밖으로 빼버릴 거예요. 여기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태틱을 붙여줘야 되겠죠? 참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기화하는 과정도 여기로 옮겨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증가시킨 이 값은 전역 변수를 바라보고 있겠네요? 그럼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에도 얘를 그냥 넣을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넣어준다면? 근데 이것도 그냥 넣으면 안 되죠? 이 작업하기 전에 1 증가시켜서 넣어야 돼요. 처음에 0이에요. 프로그램 돌면 얘부터 할 거니까 지금 0인 상태예요, 얘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여기 들어가기 전에 1 증가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음 거 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넣어준다면 문제 없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 4번 게시물. 자, 근데 이 방식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못해 보여요. 너무 코드가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전위 연산자를 쓸 겁니다. 자, 전위 연산자와 후위 연산자의 차이는 이 한 줄의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연산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한 줄의 코드가 실행된 이후에 연산을 할 것이냐 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전위 연산을 한 경우로 보여드리면 얘는 문제없이 잘 들어가요. 라이트를 해도 문제가 없고, 근데 후위 연산으로 얘를 바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한 줄, 객체가 만들어지고 추가되는 한 줄이 끝나고 나서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012가 들어가게 됩니다. 옳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후위가 아니라 전위 연산을 써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전위 연산과 후위 연산에 대한 개념은 자바 수업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니까. 이러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 끝났죠.
어려울 게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해야 되는 일만 코드로 잘 적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정도 제가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 음, 자, 수업 페이지 공유가 완료됐고요. 이제 3일 동안 이 기본적인 CRUD 기능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순수한 자바 문법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법적인 이해만 어느 정도 받쳐져 있다면 제가 써내려가는 코드나 이런 로직을 이해하기는 문제가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웹 개발은 어차피 자바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만약 지금 현재 상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거는 공부를 좀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다가 금방 넘어갈 거예요. DB 바로 결합시킬 거고 할 거니까 새로운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과거 거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번 주말에 좀 복습을 많이 해서 지금 적어도 요 정도 CRUD 이 정도 기능들은 충분히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오셔야 돼요. 이제 그냥 기초 자바라면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내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웹 개발을 하려고 수업을 듣는 시점이니까 좀 더 많은 걸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어려워하고 있을 시간이 앞으로는 없을 거다. 부족한 게 있다면 잘 채워서 다음 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